자,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긴급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요.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주나 아니면은 나의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동료,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정말로 3일 이내에 긴급 사업장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그리고 일반적인 폭행이라든가 상습적인 폭언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그런 피해로 인해서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상습적 폭언으로 인해서 욕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은 상습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녹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무가입 전용보험 또는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으로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요.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 중에 출근만기보험, 그리고 또 임금체불보증보험, 이것은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의무가입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3개월 체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청한다고 바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한테 일정한 시정 기간을 주게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가입하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5일 이상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즉 사업주가 그냥 징계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5일 이상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일 이상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이나 휴업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들이 좀 생기죠. 그리고 종종 사업주들이 이렇게 자기가 임의대로 일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할 필요도 있겠죠. 자,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계속 당해와서 이제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기숙사 관련된 사업장 변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자, 건축법 제20조 위반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업주가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에는요, 임시 숙소용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숙소로 제공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농지법 제34조 위반, 이 내용은요, 농사짓는 땅 위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농사짓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농지 위에다가 숙소 목적의 주택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시설 기준 위반도 사업자 변경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제58조의 2의 사항을 위반한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시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한국에 입국하실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받으시잖아요. 자, 그 시설표의 내용하고 실제 기숙사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좀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심의를 통한 사업장 변경입니다.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입증 자료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심의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권익보호협의회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진정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권익보호협의회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장 변경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변경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너무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은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충분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장 이탈 신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5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사업주가 이탈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탈로 처리가 되면 출국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혹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이렇게 사업주가 이탈 신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문자로든 아니면 뭐 전화 통화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업무 복귀를 하도록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 기간 내에 노동자분이 업무 복귀를 하지 않았을 때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